지난 10년간의 사행산업 규모가 165조라는 겁니다. 경마가 70조가 넘고요. 복근이 27조, 경륜이 21조, 카지노가 20조 이렇답니다. 그런데 경마, 경륜, 경정 같은 산업에 있어서는 장외 발매소가 70%고 본업소에서 발매는 30%밖에 안 된다. 사실상 장외 발매소라는 것이 이런 사행산업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왜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사행산업에 대해서 끌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다시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이런 합법적인 이런 어떤 도박이나 복권 말고도요, 비합법적인 지하경제에 있어서 인터넷 도박 같은 각종 규모가 3, 40조, 많게는 10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이야기나 이런 사건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가가 익히 경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하 도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제도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진흥시키고 또 더 나서서 체육을 진흥시키고 어쩌고 하는 핑계로, 서민 무슨 주택 마련한다는 핑계로 복권이나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을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왜 생겼겠습니까? 저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요, 자기들이 한마디로 이런 산업을 허가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만들고 나면요, 짭짤하니까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주변에 푼돈 나눠주는데 맛을 들여가지고요, 이해관계자들도 이 사업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도박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돈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요, 소비를 해가지고 국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될 건데 도박에 돈을 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곤층으로 만들고 소비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도박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 국감에서요, 대우조선해양, 과거에 대우그룹에 소속됐다가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이제 산업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정부의 공적 기업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억대의 연봉을 받는 고문 직함을 갈고 사무실이나 차도 받고 이런 사람이 60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가요, 헐값 수주해가지고 적자 나고 이리저리 돈 투자했다가 날리고 이러면서 3조 원이나 이 돈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형의 부실이 그동안 분식 해결을 했는지 어쨌는지 감춰져 가지고 누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더 감출 수 없으니까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주인 없는 회사 정말 문제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 날린 3조 원은 결국 뭔 돈으로 메꾸겠습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없어진 만큼 누군가는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참, 이 우리나라에요, 돈 몇 조를 우습지 않게 그냥 날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걸 또 골고루 뜯어먹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끝날지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집 나간 신사임당이라 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해서 기사를 보니까요, 5만원권의 그 신사임당이 율곡 모친이 그 모델로 계시니까 5만원짜리가 은행에서 나가고 나면 돌아오는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25%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안 돌아온답니다. 다 어디 갔느냐? 전부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집에 있는 금고나 장판 밑이나 장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괜히 돈을 맡겨가지고 내 재산 상태가 추적당하고 세금 내고 하는 것보다는 쌓아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소형 금고라는 거 아닙니까? 5만원권 210다발이 들어간대요. 5만원권으로 500, 그러니까 100장 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짜리 210장이 들어가는 금고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돈이 금융기관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자가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요, 내가 가진 재산 상태를 남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 자, 현금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현금으로 주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무슨 뭐 뇌물을 주고 받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도박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터넷 도박으로 뭐 지하 경제 술집을 해서 매출을 속이거나 그럼 마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요, 다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 돈이 그 인플레가 되어서 자기 압수표가 쓰이고 이러니까 고액권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화폐 계획을 안 하려면 고액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고 5만원짜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놓고 그 5만원짜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애초에 5만원짜리 만들자는 목적이 뭡니까? 돈 숨기고 빼돌리고 쟁여놓고 탈세하고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5만원짜리 만들자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 한간의 우려대로 5만원짜리는 돈을 숨기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디젤 엔진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젤 엔진이 아니면 차가 잘 안 팔렸죠. 특히 외제차들은요. 왜 디젤 엔진이냐? 옛날에 우리가 디젤 경유 엔진이라고 하면 솔직히 시끄럽고 이 매연이 많아서 그 디젤 엔진은 차를 선호하지 않았죠. 할 수 없이 기름값이 좀 싸기 때문에 디젤 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디젤 엔진을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디젤이 출력이 좋고 디젤 엔진이 개발되가 친환경화되었고 뭐 2.0 TDI 엔진이라는 것은 폭스바겐에서 만든 굉장히 뛰어난 엔진이다. 그래서 이제 디젤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좀 후진 사람들로 꼽혔고, 그래서 디젤에 좀 소극적인 한국의 대형차나 미국의 차들은 한국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성능 디젤 엔진을 가졌다라는 뭐 벤츠, 아우디, BMW 같은 독일의 명품 3사는요 불티나듯이 차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값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아반떼 비슷한 준중형 차를 한국에서는 6,500만원,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래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뭐 BMW 320D보다 520D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520D 같은 경우에는 뭐 7, 8천만원 하죠. 그런 이런 어떤 이 유럽차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소비자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친환경이라고 오염비라고 하는 게 사실일까 해서 해보니까 다니는 폭스바겐 차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국의 매연 오염 기준보다 40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의 그렇게 까다로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의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 테스트를 받을 때는 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오염을 적게 배출시키다. 그러니까 친환경에 중점을 뒀죠. 그러고는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팔 때는 그냥 친환경은 고사하고 오염 물질을 막 내뱉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를 파는 겁니다. 이 12개 브랜드가 있어요. 뭐 얼핏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같은 회사고요. 무슨 부가티, 그 다음에 벤틀리,
그 다음에 뭐 마세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세계적으로 좋은 차라는 걸 이 그룹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만 시세 총액, 그러니까 주식 총액이 18.6%가 빠져가 18조가 사라져 버렸대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180억 달러의 벌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란 차들 다 변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소송에 걸리게 되면 아마 미국에는 이런 징벌적 이 배상금 수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어떤 제조품을 잘 만든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 디젤 차들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은 뭐 디젤 차 아니면 아예 사지를 않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포드사가 할 수 없이 가솔린 엔진 차로 이름을 갖다가 하다가 그걸 갖다가 똑같은 차에 디젤로만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한국에 파니까 조금 더 팔리더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비싼 독일차 좋아하고요. 바가지 씌워도 디젤차 좋다고 사고 타고 다니면서 어시되던 한국의 명품족들요. 당신들이 타고 다닌 차가 한마디로 가스 배출차에 있다는 걸 알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이 좀 부었죠. 얼마 전에 뭐 벤츠를 2억이 넘는 걸 팔고는 몇 번 섰는데 바꿔주지도 않다가 무엇을 골프채로 부수고 이런 일도 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배짱 두드리면서 한국에서 차 비싸게 잘 팔아먹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덕분에요. 요즘 차가 잘 안 팔려가 고생하던 현대기아만 살 판났습니다. 근데 현대기아도요. 차 좀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고 나면 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신흥국의 화폐 가치 추락이요.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외환 시장에서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주요 신흥국들이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이 신흥국의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그럼 왜 신흥국에 이런 어떤 돈 가치가 폭락하는가? 이 부분은요. 신흥국들 대부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 불황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 차이나 쇼크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수출하는 그 자원 뭐 목재라든지 철광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종 금속류, 휘토류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나라의 돈의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1분기 말레이시아의 이 부채 비율은 135%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 말에 비해서 말레이시아의 통화 가치가 23%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이 중국이 berlin 궁핍화를 한다. 즉 중국의 경제 위기가 주변에 깊숙하게 연결된 나라들의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본격적인 중국발 쇼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아직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신흥국들은 거의 외환 위기가 날 때, 그러니까 한국에 IMF가 오던 97년 전으로 한 그 시기만큼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이런데요. 앞으로 고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용등급이 상향됐다. 즉 이런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좀 안전하죠. 근데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요. 신용등급이 상향됐다고 우리는 뭐 경제위기에서 초연한 듯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요. 더욱더 바짝 허리를 졸라매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